요즘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지쳐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약속이 잡히는 순간부터 묘하게 부담이 됩니다. 누가 싫은 것도 아닌데 괜히 하루 에너지가 미리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죠. 카톡 알림도 비슷합니다. 예전엔 반가웠던 이름들이 이제는 확인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고 답장을 미루는 자신을 보며 또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진 건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모임에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몰입이 안 됩니다. 대화는 오가지만 마음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신은 어느 순간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다들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도 어딘가 어색해졌습니다. 분명 추억은 많은데 이상하게 지금의 우리는 잘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변한 걸까? 사람을 좋아하던 내가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진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수록 이 감정은 더 강해지죠. 누군가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누군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약속을 잡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최근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분석했더니 평균 150명 이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함께 친구 정리의 구체적인 기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느끼는 변화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거리감,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해석하죠. 내가 이상해진 거야. 내가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한 번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당신이 망가진 걸까요? 아니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걸까요? 예전에는 사람을 단순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웃으면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 자주 연락하면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그 기준이 단순했기에 관계도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말의 뉘앙스를 느끼고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보고 대화 속 숨은 의도를 읽습니다. 사람이 보여주는 겉모습보다 그 안에 깔린 분위기를 더 먼저 감지하게 됐죠. 이건 퇴화가 아니라 정확히는 해상도가 높아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흑백으로 보던 세상을 컬러로 보기 시작한 것과 비슷해요.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더 피곤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말들이 이제는 거슬리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행동들이 이제는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까다로워진 게 아니라 당신의 인식이 더 섬세해진 거예요. 여기서 뇌과학적 근거를 한번 볼까요? 옥스퍼드대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가 발견한 덤바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약 150명까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뇌 용량의 한계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꽉 차면 새 앱을 깔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회사 동료, 대학 동기, 동호회 사람들, SNS에서 만난 지인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 넘습니다. 뇌는 매일 이 모든 관계를 추적하려고 CPU를 100%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쓸 에너지가 고갈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세요?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오히려 더 외롭다는 그 역설을요. MIT 뇌인지과학 연구팀이 fMRI로 뇌를 스캔했더니 관계를 유지할 때 전전두엽 피질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이 부분은 의사결정, 집중력, 창의성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즉, 친구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판단력과 창의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유난히 피곤해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표정, 눈빛, 말투, 침묵, 미묘한 긴장감까지 수많은 신호를 동시에 받아들이죠. 지금의 당신은 상대가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이 진짜인지 의무적인지 불편함을 감추는 것인지까지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대화가 아니라 고성능 감지 작업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 있어도 당신의 안쪽에서는 끊임없이 분석과 조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이 많지 않아도 에너지는 빠르게 소모되죠.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을 끄고 켤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민감함은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미 당신의 인식 구조가 그 수준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질 때 그건 회피가 아니라 과부하를 줄이려는 자동 조정입니다. 당신의 내부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한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죠. 혼자가 편해지진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소음이 사라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수많은 기대, 반응, 역할이 겹쳐지는데 그 안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조용해지는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친구가 적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상적인 관계가 많을수록 더 외롭습니다.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엠마 세팔라 교수 연구에 따르면 SNS 친구가 500명 넘는 사람들이 50명 이하인 사람들보다 우울증 수치가 2배 높았어요. 왜일까요? 표면적 교류는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유대감 호르몬을 분비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3년 전 여행에서 만난 지인이 갑자기 연락해서 밥 먹자고 합니다. 거절하기 애매해서 시간을 내줬는데 막상 만나보니 서로 할 얘기가 없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헤어지죠. 그날 저녁 여러분은 정작 진짜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던 단짝 친구에게 연락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부채라는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를 빌려왔어요. 의미 없는 관계는 이자가 붙는 빚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을 갉아먹습니다. 매번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고 결혼식 축의금 내고 형식적인 약속 잡느라 정신없죠. 그러다 정작 부모님, 배우자, 절친과는 깊은 대화 한번 못 나눕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관계를 설계하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극소수의 사람들하고만 깊게 교류했어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도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소한 결정에 쓸 에너지를 아껴서 중요한 관계와 일에 쏟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00명과 얕게 아는 것보다 10명과 깊게 연결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한 멘탈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자신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맞지 않는 관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며 자기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친구를 남기고 어떤 친구를 정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에너지 방향입니다.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이 있죠. 후자는 에너지 뱀파이어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기생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평만 하고 조언을 구한다면서 실제로는 위로만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사람만 남기세요. 두 번째 기준은 상호성입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챙기는 관계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버드 행복연구에서 7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고받는 균형이 맞는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가장 중요한데 미래 비전의 공유예요. 10년 후에도 여러분 옆에 있을 사람인가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재밌지만 계속 술만 먹자고 하는 친구, 뒷담화로만 우정을 쌓는 친구, 성장하는 여러분을 질투하는 친구들은 미래에 독이 됩니다. 반면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친구들은 평생의 자산이 되죠. 실제로 관계를 정리하는 건 어렵습니다. 죄책감도 들고 미안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걸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게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당신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거리감은 냉정함이 아니라 선별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아무 관계나 다 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너무 쉽게 오해합니다.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됐어. 내가 사회성이 없어졌어 하고요.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자신을 더 잘 보호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관계 정리는 단순히 친구를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100명과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5명과 새벽 3시에도 전화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강력하죠. 뇌과학적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나눌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만듭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더 단단한 쪽으로 이동해온 사람이에요. 사람들 속에서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하고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지금의 모습, 그건 포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무언가를 잃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항상 낯설고 항상 약간의 죄책감을 동반해요. 하지만 이 변화는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질 때 그건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당신이 사람을 덜 만나고 싶어질 때 그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불안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더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예전보다 훨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친구를 정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용량의 한계를 인정하고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배분하며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깊은 관계, 10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어요. 카톡 목록을 천천히 내려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나요? 빼앗아가나요? 상호적인 관계인가요? 10년 후에도 옆에 있을 사람인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만 남기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계 정리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니까요. 1년에 한 번씩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점검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낡은 관계를 손질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혹시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나 친구를 정리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계가 그리고 인생이 더 가벼워지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